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5. 안녕, 조지아나 할머니. 제조법을 다 읽은 윙카 씨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고는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대로 만들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윙카 씨는 다시 약병을 높이 치켜대더니 살짝 흔들어댔다. 알약들이 마치 유리구슬처럼 짜랑짜랑거리며 부딪혔다. 윙카 씨는 조지 할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약을 권했다. 어르신, 하나에 드시렵니까? 아니면 두 알 드릴까요? 조지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물었다. 되게 말한 대로 효과가 있는 거 맞아요? 다른 부작용이 없는 걸 엄숙하게 맹세할 수 있어? 윙카 씨는 한 손을 심장에 갖다 대며 말했다. 맹세합니다. 찰리는 윙카 씨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이렇게 물어서 죄송한데요.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걸 100% 확신하세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왜 하니? 바이올렛 뷰리가드에게 주셨던 껌이 생각나서요. 오,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하지만 찰리, 생각 안 나니? 난 바이올렛에게 껌을 준 적이 없어. 허락도 없이 내 손에서 뺏어간 거잖니. 내가 큰 소리로 말렸잖니. 그만둬, 그러지 마라, 뱉어버려 하고 말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아이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윙카바이트는 전혀 다르단다. 내가 자신 있게 권하는 거야. 내 지시대로만 하면 사탕을 먹는 것만큼이나 안전할 거다. 버켓씨가 맞장구 쳤다. 틀림없을 겁니다. 다들 뭘 꿈을 대고 계신 겁니까? 버켓씨는 초콜릿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놀랍게도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치약 공장에서 뚜껑을 돌려 끼우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다 보니 소심해지고 말수가 적었는데 이 멋진 초콜릿 공장을 두 눈으로 본 다음부터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더욱이 윙카바이트를 보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윙카 씨가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해요. 윙카 씨도 덧붙였다. 마음에 드실 정도로 맛도 좋습니다. 약효도 빠르고요. 1초에 1년씩 젊어집니다. 딱 1초 지나면 딱 한 살씩 아주 정확하게요. 윙카 씨는 약병을 살며시 침대 가운데에 놓고는 다시 말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드세요. 모여있던 움파룸파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어서요. 자, 어서요. 어르신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햇살처럼 밝아집니다. 이 기쁨의 약을 드셔보세요. 이 마법을 지닌 천상의 힘을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 될 겁니다. 윌리 윙카의 윙카바이트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침대에 누워만 지내던 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세 사람은 약병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앙상한 6팔뚝이 얽히고 설키며 소동이 벌어졌다. 약병은 결국 조지아나 할머니가 차지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뱉더니 병뚜껑을 돌려 무릎을 덮은 담요 위에 약을 쏟아부었다. 할머니는 다른 노인들이 만지지 못하게 두 손으로 약을 감쌌다. 할머니는 약 알을 세어보더니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 모두 12알이에요. 6알은 내 거고 당신들 둘이 3알씩 가져요. 조세핀 할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안 돼요. 그건 공평치 못해요. 한 사람 앞에 4알씩이어야 되잖아요. 조지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다. 4알씩이 맞아. 이봐 마누라. 내 몫을 내놓으라고. 윙카 씨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노인들한테서 등을 돌리고 초콜릿 폭포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런 실랑이가 못마땅했던 것이다. 왜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야겠다. 보물이 눈앞에 있으면 누구나 예의를 걷어차는군.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야. 사람들이 싸우는 건 대개 돈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약은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억만금을 준대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약은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 알에 적어도 100만 불은 가치가 있다. 윙카 씨는 20년만 젊어진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기가 있는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윙카 씨는 폭포 아래쪽 강둑에 다다랐다. 콸콸 쏴쏴 요란한 초콜릿 폭포 소리가 노인들이 아웅다웅 다투는 소리를 삼켜버렸으면 하고 바랐지만 등치고 선 윙카 씨 귀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노인들의 말다툼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조지아나 할머니가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내 마음대로야. 조세핀 할머니가 따지고 들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윙카 씨가 댁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셋 모두에게 준 거라고요. 조지 할아버지도 소리쳤다.
나도 내 목숨 챙길 거야. 아무도 나를 막지는 못할걸. 자, 어서 이 할망구야, 이리 내놓으라고.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조할아버지가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 그만두둬요. 셋 다 말이요. 야만인들처럼 왜들 이래요? 조세핀 할머니는 남편에게 톡 쏘며 말했다. 당신은 빠져요. 영감, 당신 일이나 하라고요. 조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이것 봐 할망구, 조심하라고. 한 사람의 내 알은 너무 많아. 찰리도 걱정이 되었다. 맞아요 할머니, 제발이요. 윙카씨 말씀대로 한두 알만 드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조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도 드실 수 있잖아요. 버켓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저도 하나쯤 먹고 싶어요. 버켓 부인도 한마디 했다. 20살만 젊어져도 얼마나 좋을까요? 다리도 쑤시지 않을 텐데 어머니, 저희도 하나씩만 주시면 안 될까요? 조지아나 할머니가 대답했다. 안 되지. 이 약들은 침대에 있는 우리 새 노인을 특별히 생각해서 준 거잖니. 윙카 씨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조지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몫을 내놔. 자, 어서 마누라야, 빨리 내놓으라고. 조지아나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 양보했다. 이봐요, 나 좀 놔요. 이 아마님 같으니 아프다고요. 아야야, 좋아요, 좋다고요. 내 팔에 비틀지 않으면 나눠준다니까요. 그래요. 아휴, 살겠네. 조세핀, 니알, 영감 네알, 그리고 내 거. 조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좋아, 누가 물 좀 갖다 주겠소? 돌아다보지 않고도 윙카씨는 움파룸파 사람들이 물잔을 들고 침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움파룸파 사람들은 언제나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지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자, 시작합시다. 조세핀 할머니가 소리쳤다. 난 젊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조지아나 할머니도 외쳤다. 안녕 노년이요. 자, 모두 떠납시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다. 윙카씨는 돌아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지만 꾹 참았다. 힐끗 옆눈으로 보니 움파룸파 사람들이 꼼짝도 않고 침대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깨고 찰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와, 저것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조할아버지도 소리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점점 젊어지고 있잖아. 정말 그래. 조지 영감 머리카락 좀 보라고. 찰리도 소리쳤다. 이빨 좀 보세요 할아버지. 하얀 이빨이 가지런히 새로 돋아나고 있어요. 버켓 부인은 조지아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아름다우세요. 너무나 젊어지셨어요. 아버지도 좀 보세요. 정말 잘생기신 것 같지 않아요? 조할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물었다. 마누라, 기분이 어때? 30살로 돌아가니 기분이 어떤지 말해봐. 자, 잠깐만. 30도 채 안 되어 보이는데, 아니 20살도 안 되어 보여. 이제 충분하지 않아. 나 같으면 이쯤에서 그만두겠어. 20살도 너무 젊다고. 윙카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여러분이 윙카씨 가까이 서 있었다면 윙카씨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 이런 세상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구나. 어머니! 버켓 부인의 목소리는 불안한 나머지 송곳처럼 뾰족해졌다. 이제 그만요 어머니. 너무 드셨어요. 20살도 안 된다고요. 15 어머니. 어머니 이제 10살쯤 됐나봐요. 자꾸만 작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조할아버지가 조세핀 할머니를 불렀다. 마누라 이봐. 이제 그만해. 줄어들고 있잖아. 어린아이가 됐어. 저 사람 좀 멈춰봐요. 누구 없어요. 어서요. 찰리도 소리쳤다. 너무들 지나치셨어요. 버켓 부인은 울먹였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어머니, 제 소리가 들리세요? 멈추시라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신기한 듯 즐거워하는 사람은 버켓씨 뿐이었다. 이런 세상에 속도가 대단하군. 정말 1초에 1년씩 젊어지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더 이상 젊어질 수도 없는데. 조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버켓 부인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이제 제 4살도 안 된 것 같아요. 3살, 2살, 1살. 이런 세상에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쩌지요? 어머니 어디 계셔요? 윙카씨 빨리 이리 좀 오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해도 크게 잘못됐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사라져버렸어요. 윙카씨는 한숨을 쉬더니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매우 침착한 걸음걸이로 침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버켓 부인이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조할아버지도 당황하고 있었다.
조세핀 좀 봐요. 좀 보라고요. 내가 보라고 하지 않소. 윙카 씨는 제일 먼저 조세핀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게 된 침대 한가운데 앉아 고망이 터져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울어젖히고 있었다. 냥냥냥 아. 조할아버지가 외쳤다. 그저 앙앙대는 갓난아기가 되었다고요. 저렇게 울기만 하는 갓난아이가 내 마누라라니. 버켓씨는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조지 할아버지입니다. 저기 기어다니는 약간 더 큰 아이 말이에요. 저 아이가 장인어른이라니까요. 버켓 부인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죠? 사라져버리셨어요. 윙카씨.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점점 작아지는 것은 봤는데 자꾸만 작아지더니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버리신 건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윙카씨는 다들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두 손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소리치지 마세요.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버켓 부인은 기가 막혀 소리쳤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는 앙앙대는 갓난아기로 변해버렸는데. 윙카 씨가 버켓 부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주 귀여운 아기예요. 버켓 씨도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조 할아버지가 물었다. 내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거요? 어리신 마누라가 어때서요? 그게 말이죠. 훨씬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아, 그건 그래요. 아니, 제 말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앙앙 울기만 하는 갓난아기가 되지 않았소. 윙카 씨가 반박했다. 하지만 아주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몇 알이나 드셨는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조 할아버지는 침울하게 대답했다. 모두 4알이요. 윙카 씨의 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비어져 나오더니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되었다. 윙카 씨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리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제 말을 듣지 않느냐고요? 제가 미리 주의를 드리지 않았던가요? 약 한 알이 정확히 20살을 젊게 한다고 말입니다. 조세핀 할머니가 4알을 드셨으면 4 곱하기 20이니까 잠깐만요. 4가 둘이면 8이 되고 그리고 0을 붙이면 80이 되네요. 그러니 80살 젊어지신 거지요. 어르신 할머님의 연세가 몇이지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팔순을 넘겼는데 그게 3개월 전이었어. 윙카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그렇군요. 어르신, 윙카바이트의 호력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정확히 3개월 된 아기입니다.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튼튼한 아이는 처음입니다. 버켓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저도 처음이에요. 우량아대에 나가면 틀림없이 입상할 거예요. 윙카 씨가 맞장구 쳤다. 1등 쌍감이죠. 찰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주 예쁜 아기예요. 윙카 씨는 버켓 부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부인, 아버님이신 조지 할아버지의 연세는 어떻게 되었죠? 버켓 부인은 울먹거리며 대답했다. 81살이요. 정확하게 81살이셨어요. 윙카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 아주 튼튼하고 사부작거리는 돌쟁이가 된 거군요. 버켓 씨는 부인에게 말했다. 놀라운 일이야.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주는 딸은 아마 당신이 세계 최초일걸. 버켓 부인이 톡 쏘았다. 아버지는 젖은 기저귀쯤은 직접 갈아찰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 거냐고요. 윙카 씨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예, 그게 말이죠. 조지아나 할머니가 지금 문제가 되시는 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버켓 부인이 대답했다. 78이셨어요. 윙카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제 생각이 틀림없군요. 이제 납득이 갑니다. 버켓 부인은 얼른 말끝을 가로채며 물었다. 뭐가요? 부인, 할머님 나이가 78이었는데 80살을 젊게 해줄 양의 윙카바이트를 드셨으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양을 드신 거니까요.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버켓 부인이 다그쳤다.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윙카 씨가 대답했다. 간단한 수학 아닙니까? 78에서 80을 빼보세요. 뭡니까? 찰리가 대답했다. 마이너스 2요. 버켓 씨가 신이 난 듯 말했다. 이야, 장모님 나이가 마이너스 2가 된 거구나.
버켓 부인은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윙카 씨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인걸요. 버켓 부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예, 그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당신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님 나이가 지금 마이너스 2라면 새롭게 시작한다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야 물론 대기실에서죠. 둥둥. 움파룸파 사람들의 북소리가 들려왔다. 둥둥둥. 초콜릿방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움파룸파 사람들은 북소리 장단에 맞추어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이어졌다. 여기들 보게 여기 봐 여기 봐 입도 뻥끗 말고 재채기가 나와도 참아 꾸벅꾸벅 졸지도 말고 딴 생각도 하지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게 자네들의 건강이 자네들의 목숨이 달려있네. 오 자네들은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생각하겠지만 아하 글쎄 과연 그럴까 두고 보자고. 누구 혹시 골디핑크 스위트라는 아이를 본 친구 있나? 7번째 생일날 켄트에 계신 할머니 댁으로 살러 갔지. 이 사랑스러운 골디가 할머니 댁에 온 그 이튿날 점심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출을 했다네. 읍내에 장 보러 가마. 할머니는 문을 꼭 닫고 조용히 빠져나갔네. 혼자만 남은 것이 확실해지자 골디는 냉큼 약이 놓인 선반으로 갔다네. 호기심이 가득한 두 눈에 모양도 크기도 가지가지인 약들이 보였어. 아 빛깔은 왜 그리 아름다울까. 초록색, 분홍색, 갈색에 파란색까지 골디는 혼자 중얼거렸네. 좋아 갈색약부터 먹어볼까 하더니 하나를 꿀꺽 삼켰다네. 골디는 신이 나 외쳤지. 냠냠냠 신난다. 초콜릿을 입혔네. 전부 말이야. 5알을 우적우적 그리곤 10알 더 마지막 하나까지 다 먹어치웠지.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 골디는 천천히 마룻바닥에서 일어났지. 그러다 꼼짝하지 않았어. 딸꾹질이 나왔거든. 아이고 이런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어. 아무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골디가 어떻게 알았겠나. 골디의 친척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변비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매일 밤 아주 강력한 변비약을 먹고 있었어. 할머니가 사다 놓은 약이란 약은 당연히 죄다 변비약이었지.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얼마나 약효가 세고 고약한지 말이야. 그 중에서도 제일 세고 고약한 것은 바로 할머니의 초콜릿 알약이었지. 뱃속에서 폭발하는 듯한 효과는 정말 엄청났어. 할머니도 먹으면 속이 뒤틀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사실 할머니도 1년에 2번쯤밖에는 먹지 않았다네. 그러니 어린 골디 속이 얼마나 뒤틀릴지 짐작할 수 있겠지. 골디 뱃속은 요동을 치기 시작했네. 부글부글 요성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아니 이런 뱃속에서 부릉부릉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꿀렁꿀렁 으르렁 으르렁 붕붕 온 방으로 메아리쳐 울렸다네.
마룻바닥이 흔들리더니 벽에서는 페인트와 회벽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 폭발 소리, 호각 소리, 대포 소리, 그 다음에 쨍그렁 소리가 요란스럽게 났지. 소리는 계속되었어. 유리 창문은 금이 갔고 전구는 박살나 버렸어. 어린 골디는 배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지. 뱃속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겁나지만 사태는 정말이지 심각했네. 뱃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한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느 아이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나. 2시 30분이 넘어서야 할머니가 돌아왔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안고 말이야. 하지만 바닥에 빈 병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지. 할머니는 소리쳤어. 내 아까운 변비야. 골디가 말했어. 할머니 기분이 이상해요. 화가 치솟은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 놀랄 것도 없다. 왜 할미 약병에 손을 대니? 응? 그러면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말했지. 빨리 앰뷸런스 좀 보내줘요. 어린아이가 아파요. 본토에가 50번지예요. 빨리요. 이러다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자네들은 듣고 싶지도 않을 걸세. 병원에 관해서 말일세. 위청손이 고무링이니 하는 끔찍한 것들도 말일세. 알고 싶어 하는 부분만 말해주지. 골디가 살았을까? 아니면 그걸로 끝이었을까? 의사들은 골디의 침대에 모여 서서 의논했네. 사실 희망이 별로 없소. 이게 끝인 것 같소. 끝장이야. 죽었어. 죽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말했지.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파란 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내쉬더니 조조해하는 의사에게 윙크를 해보이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 전 괜찮을 거예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요. 살아난 골디는 우선 할머니 댁이 있는 켄트로 갔지. 그 다음 날 골디 아버지가 골디를 시보레차에 태우고 도부에 있는 골디네 집으로 데려갔다네. 그렇다고 골디가 다 나은 것은 아니었지. 몸에 해로운 것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지 않겠나. 유감스럽지만 골디는 오랜 시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네. 아주 고약한 약을 너무나 많이 먹어 약 기운이 뼛속 귓속으로 스며서 세포들을 모조리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거야.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고약한 약 기운은 깨끗이 없어지질 않았네. 골디는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방에서 하루에 7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네. 솔직히 화장실이 유쾌한 곳은 아니자는가.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골디의 끔찍스러운 운명을 거울 삼도록 하게. 농담은 다 접어두고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약상자에 있는 약은 절대로 함부로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